자, 2019년 2019년 디디 명상 첫 디디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댓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은 아닌 거 아시죠? 일단 구독자 수 3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디 명상 시작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단원인 흥선대원군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정을 개혁하고 통상을 거부하다. 통상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죠.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책을 실시하면서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유명한 말까지 남기면서 서원철폐까지 했죠. 이렇게 빡세게 선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서원철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내용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이제 홍선대원군이 왜 이렇게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걸 좀 알아볼 건데, 19세기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로 정치 질서가 무너지고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세도 정치. 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져 농민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여러분들 세도 정치 배웠죠? 세도 정치에서 뭐 매관매직, 관직을 주고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삼정의 문란, 전정군적 황후 기억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대내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양 선박이 조선의 해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이 서양 선박은 되게 모습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양선이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긴 배가 막 나타나서 통상 요구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데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당시에 청이 있죠. 청. 굉장히 강력했던 청나라.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영국이랑 합니다. 그리고 패했죠. 그래서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또한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또 쳐들어와. 또 청나라 또 져.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러시아에 연해주를 내주었다. 이거 일일이 캐지 말고 흐름을 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강력했던 청나라가 서양 세력한테 져가지고 문호를 개방했다는 거야. 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입니까? 일본,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는 일본. 일본도 미국의 강요로, 이건 이제 미국인 거지, 약간 영국이고, 미국의 강요로 문호를 개방했다. 이러한 소식들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 봐. 자, 우리 뭐 한반도 지도 그냥 간단히만 그려 보면 여기 청나라 있고, 여기 러시아 있고, 여기 일본이 쫙 있는데, 자, 청나라가 지금 영국한테 아편 전쟁이 져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게 됐어. 여기 조선이고, 일본도 미국한테 져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선은 긴장 안 하게 됐냐고. 이런 흐름을 보라는 거죠. 이걸 뭐 깨알 같은 거 외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역사는 흐름입니다. 흐름. 자, 이러던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어떻게? 흥선대원군 왕은 아닙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나열인 고종. 앞으로 우리가 고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많이 어렸습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너무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대신하는 거죠. 정치를.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내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내 개혁. 자, 그래서 좀 번호를 매겨볼 건데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안동김씨 세력을 몰아내죠. 우리 세도 정치할 때 가장 외척 세력들 중에 가장 기막히고 어이없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여기 있다 안동김씨 세력입니다. 얘네를 몰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비변사를 축소하고 의정부 기능을 되살리고 원래 왕 다음으로 굉장히 권력을 강했던 게 의정부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부터 비변사나 군사기구가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기능이 커졌다는 걸 여러분들 배운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의정부의 기능을 높이고 되게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거. 자, 그리고 대전회통이란 법전을 편찬해서 체제를 갖추고 3번. 그 다음에 4번 여기다 먼저 할게요.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됩니다. 서원 대폭 정리. 이 서원이란 건 선비들이 그 당시 살인들 선비들이 책 읽고 공부하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이걸 정리했다는 얘기는 양반들이 기분 좋아 나빠?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선비들은 기분 나쁜데 흥선대원군은 이걸 밀어붙였다는 얘기지. 일단 기본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왕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했을 겁니다. 5번도 또한 5번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관 경복궁을 제대로 세워야 왕권이 강화되니까 4번까지 아니고 5번까지로 하겠습니다. 5번까지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꿔봐야겠다. 빨간색 새거 있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조금 잡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제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했다. 6번 토지 조사. 이걸 우리가 양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측량할 때 량, 그 다음 밭전자 전. 그러니까 밭을 측량하는 거지. 이걸 제대로 조사해야 세금도 매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호포제와 사창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게 7번입니다.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은 민생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아까 서원을 대폭 정리하면 양반들이 기분 좋아 나빠. 하나 더. 경복궁 중간하면 백성들을 막 강제로 동원시켰어. 백성들 기분 좋아 나빠. 또한 경복궁 이제 중간하려면 이제 벽돌도 사고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화폐인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당백전. 당백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야. 그러니까 당백전 하나 있으면 상평통보 100개가 있는 거야. 주머니 찢어지겠죠. 이런 드립 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질문. 교과서에 나왔지만 물가는 오를까 떨어질까? 그리고 백성들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자, 이런 것들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유명하잖아. 왜 이렇게 수교 거부 정책을 주장했는지 대외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병인 양요가 일어나다. 자, 보시면 흥선대원군은 원래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 세력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 러시아는 부동강을 찾기 위해서 맨날 남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커트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 세력. 자, 프랑스 세력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잘 안 됐는데 프랑스가 이제 어떤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냐면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선비들은 이 천주교를 엄청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하리보 드리겠습니다. 하리보 또 사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죽여버리죠. 처형해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병인년에 머리끝 뭐야? 병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1월 9일로 함대를 보내서 쳐들어가죠. 어디로 쳐들어오냐? 너무나 중요한 섬인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게 강화도거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지.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양원수 부대하고 자 여기 글자에서는 양원수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 한성근이라는 분도 나와 있죠. 두 분의 활약으로 인해서 정족산성 프랑스군을 물리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이게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 한성군은 문수산성 이렇게. 근데 이제 프랑스 군이 이제 전쟁에서 지니까 돌아가는데 곱게 안 돌아가. 개 짜증나게.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군은 물러가면서 규장각 아시죠? 규장각. 정조 때 규장각을 만들었는데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인데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규장각도 있고 외 규장각, 강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외 규장각인데 여기 보관되어 있었던 많은 왕실의 보물들, 이제 서적과 문화재를 약탈해 갑니다. 이 도둑놈들 진짜.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한테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프랑스 뭐라고 할까? 그래? 이거 원해? 그러면 우리가 빌려줄게. 갖다 좀 써. 나중에 갚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죠. 말 됩니까? 이런 틀이 많지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지금 외세한테 기분이 너무 나빴어. 기분이 나빴는데 흥선대원군이 더 빡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있어. 통상 요구했는데 거절해버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빠, father. 자, 아빠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이 뭡니까? 파헤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보물도 훔쳐가려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완전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풍선대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프랑스 놈들 나쁜 놈. 자, 그 다음에 독일 놈도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여론이 더욱더 커진 거죠. 하나 더. 이제 병인양요에 앞서 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샤머노가 대공황을 거슬러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얘네도 그렇게 착한 애들이 아니야. 미국인인데 통상을 요구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촌락을 약탈하고 막 사람들 죽여버린 거야. 그게 나쁜 짓 한 거지. 그러니까 평양의 관리였던 이제 관리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제너럴 샤머노를 불태워버립니다. 깔끔하게. 자, 이걸 우리는 제너럴 샤머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또 이걸 구실로 삼는 거죠. 또 쳐들어옵니다. 그쵸? 또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하는 거죠. 신미양요. 아까는 병인양요. 자, 이거는 신미양요. 자, 그래서 똑같이 강화도로 쳐들어오죠. 강화도로 침략한 거니까 똑같이 이제 프랑스군이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미군도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때 누가 열심히 맞서 싸우느냐? 어제연이라는 분이 열심히 맞서서 싸웁니다. 근데 이제 좀 표현이 다르죠? 아까는 화려하게 했지만 이제는 분전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 어제연이 이끈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끝까지 저항하자 미국은 물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거지. 근데 이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지금 뭡니까? 미국 놈도 나쁜 놈. 그러니까 프랑스 나쁜 놈, 독일 나쁜 놈, 미국 나쁜 놈, 결국은 뭐 서양 놈들 다 나쁜 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워서 전국에 이게 하나가 아니란 얘기지. 척화비가 서양과 통상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서양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척화비는 여기 있죠. 여기 비석입니다. 비석 요거. 자, 이러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저 안에 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의인데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이 당시 우리가 개항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늦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드림 영상 찍었는데 갑자기 또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 여러 가지 활동할 거 생각하니까 좀 즐겁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보고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보셔도 됩니다. 어, 15분 걸렸지만 열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